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과서 180쪽에서 185쪽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생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성생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유성생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고 집신벌레는 자기와 똑같은 집신벌레를 한 마리 더 만드는 과정, 이것이 생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식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뉩니다. 무성생식은 말의 뜻 그대로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식을 위한 암, 수, 생식세포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입니다. 유성생식은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식을 위한 암 생식세포와 수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들 세포가 결합하여 새로운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입니다. 무성생식은 크게 분열법, 출합법, 포자생식, 영양생식으로 나뉩니다. 분열법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라든지 집신, 벌레, 아메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세포 생물의 번식 방법입니다. 출합법은 출은 나온다는 의미고 아는 싹을 의미합니다. 즉 몸의 일부가 싹처럼 혹이 튀어나온 후 떨어져 나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번식 방법입니다. 출합법은 분열법과는 달리 모세포에 비해서 새로 생긴 딸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이 분열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합법은 효목, 히드라, 산호, 말미잘과 같은 생물들의 번식 방법입니다. 포자생식은 포자라는 번식을 위한 세포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포자는 두꺼운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포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작고 가벼워서 멀리 퍼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온도나 수분이 적당한 곳에 가면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는 생식 방법입니다. 곰팡이나 고사리, 이끼 종류의 번식 방법입니다. 영양생식은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인데 식물의 번식 방법입니다. 식물의 탁월한 재생 능력을 이용한 번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의 생식기관인 꽃이 피긴 하지만 꽃으로 번식하지 않고 영양기관인 줄기나 잎,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의 일부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생식 방법입니다. 양딸기의 경우에 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산세베리아의 경우 가위로 산세베리아 잎을 잘라서 흙 속에 묻어두게 되면 각각의 잎에서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납니다. 고구마의 경우에도 뿌리에서 난 줄기와 잎부분을 잘라내서 흙 속에 심으면 각각 하나의 개체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재생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생식과 같은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생식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식물의 생식기관은 꽃입니다. 꽃 속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고 암술 속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술 속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져서 이들 세포가 수정하여 새로운 씨앗이 만들어져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져서 수정에 의해서 새로운 개체가 생성됩니다. 자, 식물의 유성생식과 동물의 유성생식을 비교해보면 식물은 암술과 수술에서 생식세포인 난세포와 꽃가루를 만들고 이들이 결합, 즉 수정하여 자손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이나 호박, 옥수수는 암술과 수술이 다른 꽃입니다. 즉 한 줄기에서 암꽃이 피고 수꽃은 다른 곳에 핍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암수단꽃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나 버드나무는 암술이 있는 암꽃과 수술이 있는 수꽃의 나무가 아예 다릅니다. 즉 암나무와 수나무가 구별됩니다. 이런 식물들은 암수단그루라고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정소에서 정자,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서 이들이 결합하여 자손을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의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암수단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달팽이나 지렁이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한 몸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암수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생물마다 고유의 번식 방법을 이용해서 자손을 남기는 것이 생식인데 각각의 생식 방법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식 방법을 기억하기 위한 게임 중에 기억력 게임의 대표적인 예인 치킨 차차 게임을 소개합니다. 치킨 차차는 이렇게 달걀 모양 타일 24개와 팔각형 타일 12개 그리고 닭 4마리와 꼬리털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 모양의 타일을 잘 섞고 이렇게 원형을 그리며 트랙을 만듭니다. 팔각형 타일을 뒷면이 위로 오게 뒤집어 이렇게 섞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닭 한 마리씩을 선택을 하고 트랙 위에 서로 동일한 칸을 떨어뜨려서 올려놓습니다. 자기 차례가 된 플레이어는 뒤집혀 있는 팔각형 타일 중 하나를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친 타일이 자기 닭 앞에 있는 타일과 다른 그림이라면 자기 차례가 끝나고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됩니다. 만약 자기 닭 앞에 있는 타일과 같은 그림이라면 닭이 앞으로 한 칸 움직이고 또 다시 자기 차례를 갖습니다. 또 맞추면 자기 차례를 또 갖고 틀리면 역시 자기 차례가 끝나고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됩니다. 어떤 그림의 타일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닭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달개 뒤에 있을 때에는 그 달개 앞에 있는 타일과 같은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닭 앞에 있는 타일과 같은 그림을 찾았다면 앞에 있는 닭을 뛰어넘으면서 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꼬리털을 뽑아 자기 닭에 꽂습니다. 꼬리털을 빼앗기더라도 게임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꼬리털을 가지고 있는 닭을 추월하게 되면 다시 그 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꼬리털을 빼앗아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이 진행되다가 모든 꼬리털을 갖게 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